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뉴스들을 살펴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1월입니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먼저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관련한 토론 일정이 확정이 됐네요. 네,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결정이 빠르면 10일, 늦어도 한 12일이나 13일께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을 낼 시민 참여단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이들이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화 설문조사로 이제 선정이 된 시민참여단 250명이 이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민참여단 250명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네,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네. 지난달이죠. 지난 10월에 1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2,5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찬성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유보하신 입장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들과 또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 지역을 고려를 해서 시민 참여단 2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즉 찬성하는 비율, 반대하는 비율, 유보 비율을 감안을 해서 250명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1월 9일과 10일 1박 2일 동안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일정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이날 그 시민 참여단에 참여할 시민들에게는 찬성하는 안, 또 반대하는 안, 각 입장을 담은 자료가 이미 제공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공부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공이 됐었고요. 네네. 이제 시민 참여단 시민들은 이 자료를 이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9일과 10일 합숙 토론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첫날은 이제 공론화 개념이 뭐냐, 네. 이제 공론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도시철도 2호선의 어떤 찬성 측, 또 반대 측의 어떤 기조 발언을 듣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성이랄지 광주 교통 체계를 주제로 한 쟁점 토론도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각 분임별로 이제 토론을 해서 네. 또 질의응답을 하게 이렇게 해서 첫날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첫날 일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이제 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최종 결과를 이제 도출하기 전까지 둘째 날 과정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데 이제 둘째 날에는 이 앞에 이제 시민들 2,500명 대상으로 한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설문조사를 했는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네.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 측의 이제 상호 토론이나 이제 종합 토의를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결과를 끄집어낼 예정입니다. 네. 전화 설문조사의 결과도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아직도 팽팽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역시나 이 합숙 토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수기 과정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데요. 아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찬성과 반대 유보라는 이제 입장을 이제 공평하게 사실 이렇게 수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표본을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찬성 측에 한 참여단은 왜 건설이 필요한지를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반대로 반대 측도 왜 건설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제 네네. 치열하게 주장을 할 것인데요. 네. 과연 이제 1박 2일간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처음 참여했을 때의 입장, 즉 찬성이냐 반대냐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수기 이제 공부도 해보고 또 찬성 측 반대 측의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네. 또 입장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합숙 토론의 과정에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시민참여단의 최종 권고안이 이제 광주시의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사실상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예, 왜냐하면 광주시에서는 사실 이번 시민참여단의 합숙을 하면서 이제 종합토론을 거친 뒤 마지막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 권고안을 도출을 하고 이게 이제 광주 이용섭 시장한테 이제 네. 제출을 하는 계획인데요. 네.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은 그 권고안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광주시가 1년에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여기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이 바로 광주시 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참여단의 결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 여론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뭐 거리에서도 보면 또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이 찬성 반대 여론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 네, 아마 그게 시민들 여론이라고 볼 텐데 지금 이 단계에서 찬성이 나올까 반대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예단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네. 일정한 후유증은 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 찬성으로 나올 경우에 이제 광주시 입장은 시민들의 이제 반대하는 의견까지도 충분히 들어서 찬성 의견이 나왔다. 그런 만큼 시민들이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낼 것인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뻔한 결과를 놓고 시간만 낭비했다, 또 행정력만 낭비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수기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이제 반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2호선 건설이 자칫 이제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대했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상당한 이제 후유증이 예상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현명하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네. 마련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의식을 좀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 동구청이 새로운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요? 네, 사실 자치단체에서 뭐 민원 서비스는 대부분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대부분 다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와중에서 광주 동구청이 이제 좀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도 좀 포함을 시키고 네.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민 친화적 맞춤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아주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드림 민원실이라고 이제 명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드림 민원실인데 기존의 그 민원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좀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원 서비스 개선이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늘상 뭐 자치단체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사실 맞습니다. 네. 뭐 민원 서비스는 워낙 이제 대민 창구와 직접적인 창구가 현장이니까 민원 그렇죠. 서비스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이름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결국에는 그게더라 행정 서비스 개선이 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주목받는 것이 이제 유형별로 민원을 유형별로 좀 세분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6가지로 세분화해서 좀 더 주민 친화적이고 특히 이제 행정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졌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민원실과 좀 차별화된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먼저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장애인이나 임산부, 고령자, 유아를 통반한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칭이 좋아요. 먼저 네. 처리해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좀 이제 추진을 하고요. 네. 또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거주자 같은 경우에 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특히 한국어가 좀 서투니까 대신해서 해드린다. 이런 민원을 좀 하고요. 또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21% 정도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노인 인구 주민들 노인 인구를 고려해서 이제 체크해 드립니다. 또 건강 민원실 운영 등 이런 것 좀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네. 맞춤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드림 민원실이라고 해서 그 드림이 영문인 줄 알았더니 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무엇을 해드립니다에서의 그 발음을 네. 그대로 따온 드림 민원실이었습니다. 참 뭐 신선한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정책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민원실이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지만 민원 업무 그 자체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랄지 네. 외국인 거주자 또 노인 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용하는 자체가 힘든 게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준비 부족이랄지 또 잘못된 정보로 해서 두세 번 가는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동구의 어떤 드림 민원 서비스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을 좀 계층을 좀 세분화해서 아주 적절하고 세심하게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였던 네. 게 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네,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세심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외부 인력들을 활용한 서비스도 눈에 띄더라고요. 예, 외부 인력이라 그러면 주로 전문 인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네네. 변호사나 행정사 등을 이제 지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아까쯤에 드립니다라는 같은 취지에서 뭐 네.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아. 또 뭐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무료 법률 이제 상담을 실시를 하고요. 네. 사실 많은 일반인들도 진정서나 탄원서를 써야 될 경우에 네. 막상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 행정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랄지 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뭐 진정서나 탄원서 좀 더 어려운 민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대신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좀 눈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동구가 정말 획기적인 민원 서비스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이번 동구청의 드림 민원실 서비스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민원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있지만 민원 업무 그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서류 하나만 받으려도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한 맞춤형 그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시기적절하게 전문 인력을 갖춘 분들이 네. 서비스를 하게 되면 훨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앞으로 동구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동구의 드림 민원 서비스는 기존의 어떤 일반 민원 서비스보다 좀 더 차별화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좀 고평가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도된 동구청의 드림 민원실 서비스 정말 행정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계층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